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실 요가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기의 돕기 행동 촉진하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떨어뜨린 물건을 아기가 주워줄 때 혹은 물건을 대신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아기가 들어주었을 때 아기가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때 내 아이가 나를 도와줄 때 혹은 남을 도와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때도 있고 기특해서 맛있는 사탕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빠서 반응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각각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연구자는 보상 조건, 칭찬 조건, 중립 조건 세 조건의 아동을 무작위로 나누었어요. 보상 조건에서는 연구자가 떨어뜨린 펜을 아동이 주워줄 때 아동에게 장난감을 제공해 주었고, 칭찬 조건에서는 연구자가 떨어뜨린 펜을 주워줄 때 아동에게 칭찬을 제공해 주었어요. 중립 조건에서는 장난감도 칭찬도 제공해주지 않았고 떨어뜨린 펜을 연구자가 받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 아동에게 매력적인 장난감을 쥐어준 뒤 놀게 했어요. 아이가 신나게 놀고 있는 와중에 연구자가 물건을 또 떨어뜨렸죠. 이때 어떤 조건의 아이가 연구자를 가장 많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와주었을까요? 흥미롭게도 보상 조건에서보다 칭찬 조건과 중립 조건에서 3배에서 4배 더 많이 돕기 행동을 하였어요. 즉, 처음에 연구자가 떨어뜨린 펜을 주워 주었을 때 칭찬을 제공하거나 아무런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후 돕기 행동을 더 많이 하였죠. 반면 장난감을 제공해 주었던 보상 조건에서는 돕기 행동을 덜 했어요. 즉, 아이들이 원래는 돕기에 대한 동기가 있었지만 보상을 제공해 주었더니 오히려 이후 돕기 행동이 감소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불러요. 외적 동기로 인하여 내적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이 장난감이라는 외적 보상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돕기에 대한 내적 동기가 감소한 것이죠. 반면 칭찬이라는 비물질적 보상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돕기 행동을 증가시켰죠. 즉, 언어적 칭찬도 아동의 내적 동기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러한 부모의 보상은 남을 돕는 경향이 매우 낮은 아이들이나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돕기 행동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것보다 아무 보상을 주지 않거나 비물질적 보상인 칭찬을 주는 것이 아동이 돕기 행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동이 돕기 행동을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소개해드릴 연구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연구자는 어머니와 아동이 놀이를 한 뒤 장난감을 치우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어떤 행동을 한 어머니의 아동이 돕기 행동을 가장 많이 하였을까요? 아동이 장난감을 줍는 행동을 하며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가 이를 정리하는 활동으로 연결해서 아동의 흥미를 끄는 행동을 할 때 아동은 연구자에게 돕기 행동을 더 많이, 더 즉각적으로 보였어요. 반면에 어머니가 아이의 행동에 관심을 주지 않고 어머니 혼자서 정리를 할 때 혹은 장난감을 정리하기 위해 아동이 들고 있는 장난감을 손에서 뺏어서 정리를 할 때
아동은 연구자에게 돕기 행동을 덜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평소에 치우기 행동과 같은 돕기 행동을 유도할 경우 아동은 타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습득하게 되어요. 이렇게 쌓인 노하우가 다른 상황에서도 발휘되는 것이죠. 따라서 집에서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또 요리를 할 때, 바닥을 닦거나 쓸 때, 또 장난감을 정리할 때, 아동에게 조금씩 돕기 행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기는 이렇게 돕기 행동을 직접 실천해 보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남이 어려움을 보일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스스로 도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에요. 연구자는 어머니와 아동이 책 읽기 하는 모습과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어요. 이때 어머니와 유아가 사용하는 감정에 대한 말들을 자세히 관찰했죠. 예를 들어서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와 같은 감정에 대한 대화, 혹은 이 아이는 지금 혼자라서 너무 외로워 처럼 감정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또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돕기 행동도 살펴보았죠. 그 결과 놀이 상황에서는 감정 상태를 명명하는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책 읽기 상황에서는 감정을 설명하는 대화를 많이 할수록 아동은 이후 연구자를 돕는 행동을 더 많이 보였어요. 이때 아동의 돕기 행동은 단순히 연구자가 펜을 떨어뜨렸을 때 주어주는 도구적 돕기 행동이 아니라 연구자가 추워하는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캐치한 뒤 담요를 가져다 주는 공감적 돕기 행동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대화는 아동의 공감적 돕기 행동을 촉진하였죠.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아동과 감정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동이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돕기 행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만 1에서 2세 아이의 돕기 행동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돕기 행동을 했을 때 물질적 보상은 되도록 지양하고 비물질적 보상을 제공해 주세요. 둘째, 일상에서 작은 집안일들을 함께 하면서 돕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셋째, 아이와 놀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세요. 아이의 현재 감정 상태에 대해서 짚어주어도 좋고, 감정에 대해 설명해 주어도 좋아요. 이상 영유아보육연구실 육아톡톡 녹음 백선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